움직이네. 시작할까요? 네. Recording in progress. 왜 안 안녕하세요. 오늘 원포 강의를 맡은 김진희입니다. 그 강의 내용이 많기도 하고 제가 조금 말이 빨라서 혹시라도 나중에 이제 다 끝나면 질문도 따로 받겠습니다. 어, 저는 오늘 커피부터 할 건데요. 저희 커피 브랜드 이름 카페드다몬인 거 다 알고 계시죠? 카페드다몬 이제 커피 나무의 종류는 로부스터랑 아라비카가 있는데 보통 잠시만요. 화면이 보통 이 인스턴트 커피와 같이 커머셜로 많이 이렇게 사용하는 게 시중에 많이 나온 게 로부스터 나무라고 해요. 근데 저희는 아라비카를 사용했는데 아라비카는 기후, 토양 같은 생육 조건이 까다로워서 향미의 품질과 다양성이 상대적으로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커피 무슨 나무로 만들었어? 하면 저희는 아라비카 써요. 이렇게 자부심 있게 말씀을 이렇게 드려도 되고요. 그다음에 카페드다모는 원래 보통 대량으로 생산 공정이 이루어지는 일반 커피들과 달리 재배부터 가공, 추출까지 직접 해서 커피 본연의 향미를 살리는 데 중점을 둔 커피고요. 이 AC가 주관하는 대회에 COE 커피로 됐는데 이 COE 커피가 뭐냐면 주요 커피 생산국의 최상급 커피를 선정하는 대회로 수상된 커피의 호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커피 중에는 이제 최상급 커피다 이렇게 또 알고 계시면 되고 재배 지역의 고도, 기후, 토질부터 로스팅과 원두 관리까지 최상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 기법으로 보면 영하 196도 마이크로 그라인딩 기법인데 이게 좋은 조합의 건조 기술로 풍부한 아로마, 깊은 바디감, 맛의 밸런스를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소비자들한테 우리가 이게 풍부한 아로마와 깊은 바디감이 있다, 맛의 밸런스가 좋다 이렇게 전달하기 좀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이 아메리카노 특히 전달할 때 진짜 부드럽고 향이 편안하다 이렇게 전달 많이 하거든요. 보통 카페인 섭취를 하고 시중에 커피를 마셔보면 이제 좀 탄맛이 강한 커피, 산미가 강한 커피 이런 각자의 특징을 잘 살렸는데 저희는 그 밸런스가 너무 좋아요. 너무 쓰지도 너무 산미가 강하지도 않아서 정말 부드럽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다가 무슨 얘기인지 딱 확 와닿게 하거든요. 그리고 또 너무 잘 녹습니다. 여름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실 때요. 한번 끓여서 커피 알갱이를 녹이실 필요 없이 그냥 일반 정수물로 저희 커피를 넣고 물을 타면은 다 녹아요. 그래서 얼음 타서 시원하게 즐기시면 되거든요. 그 정도로 커피가 잘 녹고 부드럽고 편안하다. 그리고 특히 카페인에 좀 취약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도 그런 편이거든요. 커피 좀 진한 거를 마시면은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리고 약간 좀 밥맛도 없어지고 그런 게 있는데 저희 커피는 늦은 오후에 마셔도 뭐 잠이 안 온다거나 아니면은 두근거린다거나 손이 떨린다거나 그런 증상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부드러운 커피다 이렇게 생각하고 권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종류로 아메리카노가 있고 아메리카노 헤이즐넛이 있습니다. 여기 헤이즐넛은 직접 간 페이스트를 또 함유했다고 해요. 헤이즐넛을 이 향만 첨가한 게 아니라 그래서 고소한 맛과 향의 조화가 엄청 훌륭하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저는 헤이즐넛 향을 맡으면 이건 개인적인 또 이야기인데요. 헤이즐넛 향을 맡으면 느끼하다고 해야 될까요? 원래 좀 너무 부담스럽다? 이런 느낌 많이 들었는데 저희 헤이즐넛 직접 접하고 나서 그런 편견이 전혀 없어졌어요. 너무 부드럽고 헤이즐넛에 대한 어떤 안 좋은 그런 부분을 갖고 계셨던 분들도 이렇게 샘플로 하나씩 드리면서 직접 접하게 된다면 저희 헤이즐넛을 좀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떻게 알다가 이렇게 연결된 소비자 이모님은 이거를 10박스씩 항상 구매해 놓고 드세요. 그래서 주변에 선물해 줄 때도 주변 사람들도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할 정도로 이거 한번 빠지면은 정말 매니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메리카노 컬렉션이 있는데요. 구성은 아메리카노 30호, 헤이즐넛 30호, 디카페인 30호로 해서 선물하기 좋게 나왔고 또 카페인에 취약하신 분들은 이 선물 세트 안에 디카페인 30호까지 들어있으니까 다양한 구성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다음 종류로는 헤이즐넛 라떼가 있습니다. 저희 라떼는 이제 여기 마찬가지로 헤이즐넛을 직접 간 페이스트를 함유해가지고 고소한 맛과 향의 조화가 훌륭한 거는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라떼니까 이제 크림을 또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크림이 다 거의 크림을 넣은 그 제품들이 네덜란드산 포밍 크리머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탕이 들어가는 대신 자일로스 스위티를 또 첨가해가지고 설탕의 체내 흡수율 부담을 줄였다고 합니다. 왜 안 넘어가? 잠시만요. Recording stopped. 누가 말 안 듣네요. 원래 왜 이러지? 다운됐나요? 천천히 다시 공유해 보세요.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Recording in progress. 밀크 초콜릿가 있는데요. 저희 초콜릿는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 초콜릿은 네덜란드 코코아 파우더와 벨기에 초콜릿 파우더로 깊고 진한 맛을 낼 수 있는데 초콜릿은 활용도가 진짜 높습니다. 저희 초코 브라우니 만들 때 또 들어가고 그다음에 초코 라떼도 쓸 수 있고요. 초코칩 쿠키로도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들 그 우유에 이렇게 따뜻하게 타줘도 되고 물에 따뜻하게 타줘도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그 설탕을 쓰면은 자일로스 설탕을 같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설탕의 흡수를 많이 이렇게 줄여준다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또 초콜릿은 집중력에 도움이 되니까 많이 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바닐라 라떼 제품이 또 있는데 마다가스카르산 바닐라 빈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부드럽고 진한 바닐라 향이 특장점인데요. 저희 이거는 요리 미팅 할 때 특히 아침에 집에 누구 초대했을 때 정말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그때 바닐라 라떼 카스테라를 딱 구워 놓으면 온 집안에 이 바닐라 라떼 향이 가득하거든요. 진짜 이 향기는 한번 느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맛 또한 부드럽고 풍미가 가득하죠. 그다음에 제주 말차 라떼가 있습니다. 차강 재배로 진한 색감과 부드러운 감칠맛을 지닌 100% 제주산 말차를 엄선해서 만들었는데요. 말차 라떼는 라떼로도 타서 드시면 기본이고 저희는 또 라떼로 타서만 먹기에는 또 아깝죠. 예전에 나왔던 녹차 라떼가 있었는데 그 녹차는 이제 요리를 하면 좀 어두운 색감의 그 녹색이 만들어졌다면 이번은 정말 그 색이 연한 녹색이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색깔이 너무 예뻐요. 지금 제 이 PPT에 있는 그 이 연두색보다 조금 밝은 연두색이 나온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거기에 그 팁을 한 가지 드리자면 저희 쫀득 브라우니 만들 때 이 말차를 넣고 거기에 이제 크랜베리를 하면 이파리하고 꽃 같아서 그렇게 또 저는 보는 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드립백 시그니처 블렌드가 있는데 이건 레인포레스트 얼라이언스 인증 커피라고 합니다. 이 인증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열대우림 보호와 커피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 향상에 동참한다는 커피인데요. 저희 이거는 사실 소비자분한테 만약에 추천해 주시거나 아니면 소비자분이 이것을 드시고 싶다고 할 때 꼭 말씀드려야 할 게 뭐냐면 이거는 꼭 200잔 커피잔에 타 드셔야 돼요. 저희 일반 머그잔도 사실 크거든요. 머그잔이나 좀 큰 잔에 타게 되면 물을 더 많이 붓게 돼요. 사람이 의식적으로. 근데 딱 그 예쁜 커피잔 있죠. 그 찻잔에 타야 진짜 이 드립백의 맛을 충분히 느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특징으로 보면 이제 4가지 커피 원두의 조화인데 큐 그레이더라고 하는 생두의 맛과 특성을 감별해 등급을 정하는 전문가가 골랐대요. 이 전문가가 고른 4가지 커피들을 섬세하게 블렌딩하고 로스팅했다고 하고 볶은 견과류의 고소한 향에 묵직한 단맛, 뛰어난 밸런스가 특징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드립백 커피를 못 모르고 좀 무식하게 또 그 약간 아메리카노 타듯이 엄청 큰 머그잔에 내려가지고 마셨는데 정말 물맛이 나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꼭 그 고객들이나 추천해 드릴 때 200잔에 꼭 예쁜 커피잔에 타서 마셔라. 물 조금만 해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카페드 나무 드립백 미스틱 블렌드가 있는데 이것은 화사한 꽃향의 시트러스 계열의 기분 좋은 산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산뜻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저희 최고 이제 인기 상품이죠. 오리지널 아라비카 골드미스 100포짜리가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호응이 좋고 모든 먹어본 사람들이 맛있어 하나 봤더니 지방을 제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유의 부드러움을 깔끔하게 전하는 무지방 이고요. 우유를 농축한 크림으로 부드러움을 완성하고 자일로스 설탕을 함유해서 이 또한 역시 설탕 흡수를 줄였다고 해요. 또 이거는 소비자 간증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 소비자 중에 진짜 Recording stopped. 까다롭고 예민하신 분이 있어요. 그 분이 잠시만요. 아이, 엄마 이거 뭐 하라고. 그 분이 엄청 예민하세요. 아무튼 뭐만 하면 너희 건 다 비싸다 하고 막 안 한다 하고 물어봤다가도 냅둬라 하는데 이 커피는 드셔보시더니 본인이 원래 이런 믹스 커피를 드시면 엄청 가슴이 두근거리고 좀 힘들어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거 먹고는 왜 그런지 너네 거는 뭐 카페인이 안 들었냐고 물어볼 정도로 너희 거 먹고 나서는 되게 개운하고 깔끔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 특징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또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라임트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라임트리 매실원부터 시작할 건데요. 매실원은 1리터짜리 2병이 들어있는 게 한 세트고요. 지리산과 섬진강이 키워낸 경남 하동 매실로 만든 게 특징입니다. 1970년대 유실수 보급 사업을 통해 본격적으로 매실 재배가 시작되어 세계적인 매실 농업의 역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길다고 하고요. 하동 지역의 매실은 지리산의 깨끗한 공기와 섬진강의 맑은 물 등 최상의 자연 조건에서 재배된 덕분에 단단하고 향이 독특한 것이 특징이고 매실 주산지라는 자부심으로 지자체와 농부가 합심하여 명품 매실을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마실 수 있고요. 권장 희석 비율로는 1대5 물이 5고요. 이 원액을 1 넣으시면 되고 라임트리의 전반적인 특징을 제가 설명할 때 매실원이나 복분자원이나 이제 유자 이렇게 있는데 보통 우리가 청을 담글 때는 이렇게 설탕으로 재잖아요. 그런데 설탕으로 재면은 어쨌든 저희가 본의 아니게 설탕물을 먹게 되죠. 그래서 설탕은 살이 찌는 원인이고, 근데 여기는 올리고당으로 재어낸 게 또 특징이라고 하니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도 조금 더 이렇게 편하게 마실 수 있는 음료라고 권해드리기 좋고요. 그 매실은 또 어떻게 사용하냐면 토마토 마리네이드라고 해서 약간 에피타이저 같은 느낌인데 그 토마토 껍질을 까가지고 이 매실원에 딱 담가 놓고 이틀 후에 드시면은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토마토 맛과 이 매실향이 너무 잘 어울리거든요. 그리고 이 매실 맛이 집집마다 사실은 매실을 담그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사용하는 매실도 다르고 사용하는 설탕도 다르고 담그는 Recording in 사람이 다르기 progress. 때문에 그런데 저희 매실은 그 시중에 나온 매실 음료 아실까요, 혹시? 조성모가 예전에 선전해서 유명해졌던 건데 그 매실 시중에 파는 매실 맛과 진짜 똑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대중적으로 즐길 수 있다는 거 되게 상큼합니다. 아까 여기에서 향이 독특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엄청 상큼한 매실향을 느끼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복분자원 갈 건데 복분자원은 선운산 자락 건강한 황토에서 생산되는 고창 복분자라고 합니다. 이 고창 복분자 드실 때는 이제 희석 비율을 1대4로 해가지고 드시면 되고 복분자는 동의보감에는 남녀 모두에게 기운을 도와주고 몸을 가볍게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 본초 강목에서도 시력 감퇴와 야맹증에 효과적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분자는 흔히 또 우리가 그냥 생각으로는 왜 남자들이 먹었을 때 되게 기력 보충에 좋다고 하는데 알고 보면 남녀 모두한테 다 좋다고 하고요. 복분자도 요리로서 또 활용도가 뛰어나거든요. 저희 복분자 수육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따뜻하게 차갑게 이것도 2개 다 이렇게 타서 드시면은 사시사철 잘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고요. 세 번째로는 유자원이 있는데 유자는 전남 고흥의 풍부한 일조량 속에 해풍을 맞고 자란 유자라고 합니다. 유자도 1대4 비율로 해서 타드시면 되는데 이것도 차갑게 따뜻하게 2개 다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유자도 활용도가 높습니다. 유자 저희 카스테라 만들 때 시폰 만들 때 다 기본 이렇게 향으로 넣기 너무 좋고 그다음에
그 샐러드 했을 때 또 유자원을 넣어주면은 너무너무 쉽고 간편하게 고급스러운 소스가 한 가지가 뚝딱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리더님들도 이렇게 요리하실 때 많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라임트리 컬렉션이 또 있습니다. 매실, 복분자, 유자, 레몬 진저 500ml 4개를 담아서 이렇게 제품으로 나왔는데요. 여기에 레몬 진저원은 시칠리아 레몬과 서산 생강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라임트리 유기농 현미 녹차가 있습니다. 티백 100개 들어있고요. 유기 가공 식품 인증을 받았습니다. 유기농이란 소리죠. 경남 하동 지리산 자락에서 자란 야생 차나무에서 정성스럽게 체육한 찻잎으로 만들었고 김동곤 명인의 손길로 녹차 특유의 떫은 맛을 볶은 현미의 구수함으로 다듬었어요. 제가 다이어트 할 때 진짜 그 녹차를 많이 마셨거든요. 물 많이 타가지고. 근데 거의 떫은 맛이 웬만한 제품에 다 들어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 녹차 드셔보시면 진짜 마지막 맛이 구수합니다. 그리고 이 김동곤 명의는 저도 공부하다 알게 된 건데 엄청 이 차계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다른 제품들도 많이 이렇게 만드는 걸로 나와 있는데 저희 또 아메이하고 조인돼서 이 원포원에 또 들어오고 계시더라고요. 이분은 2006년 농림부로부터 대한민국 식품명인 28호로 또 지정받았다 하고 이 네이버에 의도치 않게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한의사 집안인가 뭐 그랬는데 여기에서 건강 이렇게 연구하다가 차로 연결이 돼가지고 이렇게 차에 되게 조예가 깊으신 명인이 만든 아무튼 저희 현미 녹차입니다. 그래서 자랑하셔도 돼요. 우리 녹차는 장인이 만들었다 이렇게. 그리고 루이보스 티백이 있습니다. 루이보스는 40개 들어있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곳에서도 을 함유하지 않아서 편안하게 저는 또 너무 센 것 같더라고요. 타사 것들은. 근데 저희 거는 되게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은은하게 즐기기 좋습니다. 어, 이것만 또 좋아하시는 분들, 루이보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희 또 애용자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갓집으로 넘어갈 건데요. 저희 김치 진짜 맛있죠? 많이들 드셔보셨을까요? 네, 포기 김치 4.5kg고요. 한국 아메이 전용 특허 등록 유산균을 강화한 김치입니다. 원래 시중에 나오는 제품들은 김치라고 해도 살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유산균이 살 수 없다고 해요. 근데 마지막 처리 과정에 유산균을 다시 집어 넣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아예 생각도 못했는데 저희 집에서 먹을 때는 사실 뭐 살균 같은 거 안 해서 그런 거 잘 몰랐는데 이제 공장에서 만들어질 때는 무조건 살균 처리해야 된다고 하니까 사실 사서 먹는 김치에서 유산균 찾기 힘드실 건데 아메이 김치는 유산균이 들어있다. 정확히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 계절마다 우수한 품종의 배추를 선별하고 저염 상태로 장시간 절인 후에 중부지방식의 전통 양념을 사용해서 아삭아삭하고 시원한 맛인데 저는 이거 김치 주문해서 먹어봤을 때 서울 맛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여기는 전라도고 약간 젓갈 종류를 좀 많이 사용해서 개미 있단 말 아시나요? 뭔가 계속 맛이 좀 진하다고 표현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맛인데 처음에 딱 먹으면 약간 마늘맛하고 이건 무슨 맛이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한 2, 3일 실온에 두어서 익혀 드세요. 그럼 김치를 익혀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전국적인 맛이 됩니다, 이제. 익혀서 드셔라. 그리고 전라도에서 만약에 요즘은 김치 사드시는 집들도 또 많잖아요. 그럴 때 팁으로 주세요. 처음에는 맛이 잘 모를 수 있다. 그런데 이틀만 실온에서 익혀 드셔라. 진짜 이거 미쳤어요. 김치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고, 배추김치는 그렇게 해가지고, 저도 초반부에 진짜 많이 사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총각김치는 진짜 맛있어요. 이거는 배추김치보다 더 능가해요. 총각김치는 이 알타리무의 조직에서 느낄 수 있는 아삭아삭한 맛이 일품인데, 무김치는 당연히 익혀 드시잖아요. 처음에 오면 좀 매우니까. 그래서 익혀 드시면 이거는 진짜, 뭐, 맛을 표현할 수가 없는데, 진짜 맛있어요. 우리 엄마가 담근 것보다 맛있어요.
그리고 열무김치 있습니다. 제가 제일 추천하는 게 만약에 김치 중에 만약에 진짜 강력하게 추천한 게 뭐야 하면 저는 총각김치입니다. 그리고 냄새가 이상해. 열무김치도 있습니다. 열무김치 연하고 부드러운 열무를 사용합니다. 보통 엄마가 담글 때도 사실 시장에서 열무가 연한 게 없으면은 그냥 뭐 뻣뻣한 거라도 사다 쓰잖아요. 근데 아메이는 또 전용 그 생산 라인이 있기 때문에 항상 연하고 부드러운 열무를 사용해서 시원한 맛을 강조한 김치고요. 갓김치 있습니다. 톡 쏘는 맛이 일품인 갓을 주원료로 한 별미 김치고요. 이 종가의 3원칙이 있는데 100% 우리 농산물 사용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로 특허 유산균 발효, 세 번째로 오랜 노하우와 엄격한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1987년부터 쌓은 오랜 노하우라고 하는데요. 제가 87년생인데 또 나이가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36년, 7년 됐죠. 노하우가 맞겠죠? 김치 주문하실 때는 짝수로 2팩 이상 이렇게 짝수로 주문 가능하니까 이건 주문 받을 때나 아니면은 주문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선하고 깨끗한 먹거리 사조입니다. 사조 황달랑어 통살 참치 저희 150g 6캔 들어있고요. 고급 황달어의 통상을 마늘 세심하게 선별했습니다. 국내산 야채즙과 표고 액기스, 다시마 액기스를 넣어 풍미를 살리고 오메가3 지방산을 더했습니다. DHA 525mg, EPA 119mg이 들어있고요. 하루 권장량 보통 남성들이 1200mg 정도 먹죠. 근데 참치 한 캔에 DHA가 500mg 들어있다는 것은 정말 많이 함유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안심따개로 손 다칠 걱정 없고요. 저는 이제 제가 동원 참치 시중에 사실 더 이제 많이 사 먹잖아요. 사조보다는 동원이 뭔가 인지도가 있긴 한 것 같은데 동원 참치 사면 실망합니다. 실망해. 무슨 다 쪼개진 살을 넣어놨는데 저희 거 딱 캔을 까잖아요. 그럼 진짜 너무 통살이야. 이 너무 통살이어가지고 숟가락에 비집고 갈 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꺼낼 때 이렇게 가장 자리에서 딱 떠가지고 꺼내야 잘 꺼내진다. 그리고 여기에 쓰진 않았는데 이거는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동원 참치에서 그 밖에 기름이요. 저는 뭘 모를 때 그 기름이 참치 기름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 이제 참치 통조림으로 보관할 때 그 기름을 까누라유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못 모르고 저희 참치 못 샀을 때 그 동원 참치를 저희 딸한테 먹인 적이 있었는데 이제 까놀라유는 GMO의 대표적인 그런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안 사 먹이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 사조 황달랑어 통살 참치는 무슨 기름 썼는지 생각해보세요. 최고급 기름 올리브유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퀄리티가 다르지 않나요? 그래서 애들 볶음밥 할 때 김치랑 넣고 다 볶을 때 마지막에 이제 안전하게 올리브유를 썼으니까 또 이거를 기름까지 다 해가지고 볶아주거든요. 그러면 또 이 참치의 풍미가 높게 해서 뭐 참치 볶음밥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고요. 샐러드로도 다양하게 활용해서 드실 수 있고 다이어트 할 때 특히 더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조 국산 순 닭가슴살 캔이 있습니다. 이것도 6캔 들었고요. 국내산 닭가슴살을 슈레드 공법으로 다듬었대요. 그래서 결이 살아있고 부드럽고 국내산 바지락 추출 베이스를 넣어서 풍미를 올리고 비타민 B6가 84mg을 더했다고 합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안심따개로 손 다칠 걱정 없고 이 닭가슴살도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좋은 제품이겠죠. 그 샐러드도 해먹고 지져서도 먹고 그냥 생으로도 얘만 먹어도 사실 간이 좀 돼 있어가지고 맛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추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스텔로 넘어가겠습니다. 파스텔은 페소칼로찌 수프림 EX 분유인데요. 이거는 이제 1단계부터 총 3단계까지 나와 있고 태어나서 6개월까지가 1단계, 2단계가 7개월부터 돌까지, 3단계가 13개월부터 36개월까지 있습니다. 너네는 뭐가 달라?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시중에서 나오는 파스텔 분유들하고 다른 점을 이제 말씀드리자면요. 아메이 전용 파스텔 축산 농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대단하죠. 저는 이제 그 공장에서 생산 라인은 따로 가지고 있다고 소리는 들었어도 축산 농가에 아예 소를 직접 키운대요. 아메이에 들어오는 이 우유를 짜는 소를.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소에게 주는 거, 그다음에 소 키우는 환경까지도 엄격하게 관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분유는 개봉 후 20일 안에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이 조제유인데 저희는 조제유거든요. 그래서 조제유는 모유 대용으로 가능한 분유고 조제유는 정부에서 성분 기준치를 까다롭게 직접 관리하고 있대요. 왜냐면 모유 권장 대책으로 이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광고가 법적으로는 금지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생유산균 이거 생유산균이 특허예요. 그 분유에. 그래서 이게 풍부하게 들어 있어서 끓인 물을 바로 놓지 말고 한 40도에서 50도로 식혀서 물을 식힌 다음에 그 다음에 분유를 타서 애기한테 주면 좋다고 하고요. 특허받은 식물성 DHA가 들어있고 모유 유청 단백질로 소화 흡수가 매우 용이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왜 배앓이 하는 애들 많아서 그런 분유 그런 분유 배앓이 방지 분유 같은 거 있는데 근데 저희 거는 다 이게 당연시도 배앓이도 이렇게 특수화된 그런 분유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방어 인자라 해서 락토페린 누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세포 방어를 활동을 한대요. 세포 방어 활동. 그래서 면역력을 올려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장 발육이 식물에서 또 얻어낸 L아르기닌과 L시스텐이 있어가지고 애들 성장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고 그래서 영양 설계가 이렇게 똑똑하게 되어 있대요. 그리고 3단계 건조를 했대요. 왜냐면 열로 인한 또 영양 성분 파괴를 최소화한 거죠. 그리고 시중 제품보다 지방이 적고 당이 적기 때문에 아이들이 요즘에는 이렇게 태아기부터 분유로 키우는 집이 사실 많잖아요. 모유보다는. 그래서 당이 낮음으로써 소화 당뇨나 소화 비만, 지방이 적고 당이 낮음으로써 그런 거를 다 예방할 수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제가 우리 둘째 키울 때 그때 아메이를 알게 됐는데 우리 둘째 한 6, 7개월 되고 나서 아메이를 접했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어디 제품인데 산후유를 먹였어요. 애기 크게 잘 키우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랬는데 그 산후유에서 무슨 이물질이 나와가지고 한 번 또 이슈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애들 키울 때는 진짜 믿고 안심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알았으면 좋겠다. 제가 항상 생각했던 건데 그 후로 그래서 우리 아이 알고 나서 파스텔로 바꿔가지고 되게 잘 키웠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리고 먹어보면요. 아이들 키우면 분유를 먹어도 봤거든요. 근데 시중에 있는 분유는 좀 많이 달고 좀 비린 맛이 또 있어요. 근데 파스텔 우리 거 들어오는 이 페스탈로지 분유 진짜 맛있어요. 적당히 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웰로스로 넘어갈 건데요. 웰로스 프리미엄 물티슈 네, 물티슈 70매짜리 6개 들어있는 거 있고, 물티슈 휴대용이 있습니다. 20매짜리 6개 들어있는 거. 이제 물티슈의 특징으로 보면 100% 비오셀 브랜드라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라이오셀 섬유로 만든 원단과 웰로스 수딩 솔루션이라고 하는데, 이 비오셀은 재생 가능한 원목으로부터 나온 식물성 소재를 원료로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섬유 자체가 토양, 매립지, 퇴비, 해수에서 생분해돼서 자연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환경에도 좋고 우리 인체에도 좋고 좋죠. 그래서 부드러운 원단에 올록블록한 엠보 패턴이 더해져서 피부를 깨끗하게 닦을 수 있어요. 그 타사랑 좀 비교하면 물론 저희께 최상급이긴 한데 타사도 두꺼운 데가 있긴 한데 특히 저희 소문자 A가 요즘에 좀 이렇게 자꾸 비교를 하는데 그쪽은 이 엠보 패턴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편편한 아무 무늬가 없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폭신폭신한 느낌이 저희 거보다 덜하더라고요. 그랬고 9단계 정수를 거친 깨끗한 물로 만듭니다. 9단계 정수를 거치면서 유기물질과 중금속, 박테리아까지 꼼꼼하게 관리된 깨끗한 물을 사용하고요. 피부 진정과 보습에 도움을 주는 병풀립 추출물 이거 아시죠? 병풀, 시카 그 마데카솔에 들어가는 그 병풀립 추출물이고요. 화장품에도 많이 들어가죠. 알로에베라 추출물 들어있고 아기의 여린 피부를 부드럽고 촉촉하게 지켜주고 아기뿐만 아니라 저희도 물티슈로 사실 이제 소중한 부분들을 많이 닦을 때가 있잖아요. 청소할 때 말고 저희 인체에 닿을 때는 그래서 피부에 매우 좋다는 거. 그리고 다음으로는 웰로스 이제 기저귀로 넘어갈 건데요. 웰로스 베베 수트 밴드형 뉴본 5kg 이하짜리 그 다음에 밴드형 S 스몰 사이즈 5에서 8kg 그 다음에 밴드형 M 사이즈 7에서 11kg짜리 이렇게 해가지고 밴드형은 이 3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어,
저희 것도 특징으로 보면 웰로스는 파워 순간 흡수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흡수하기 때문에 빨리 많은 양을 흡수해서 샘을 방지하고요. 에어터치 다리 밴드도 마찬가지로 그 소변이 새거나 이런 것을 방지하는 거고, 그다음에 아이들은 특히 이때에 있는 애들은 보통은 이제 7에서 11kg까지 되기 전에 보통 이제 S, M 찰 때는 거의 다 누워있는 경우, 기어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 아이들한테는 듀얼로 D샘 방지 포켓을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팬티형 라지죠. 10에서 14kg 얘는 걸어 다니는 거고, 그다음에 팬티형 엑스라지 얘는 이제 돌 이상인 거죠, 거의. 근데 여기에 공통으로 들어간 거는 마찬가지로 다 흡수가 잘 되게 파워 순간 흡수층이 있고, 에어터치 다리 밴드, 그다음에 그래픽 타입 소변 알림 마크. 소변 알림 마크 아시죠? 원래는 뭐 이렇게 티 안 나는 노란 색상에다가 오줌을 싸면 이게 그 파란색이나 초록색으로 바뀌는 거 알림 마크 되어 있고요. 그래서 기저귀 오줌 싸면 빨리빨리 갈 수 있게 알려주고, 듀얼 흡수 라인, 그다음에 소프트 이지 테이프, 이게 부드러워요. 그 접착하는 게. 그래서 쉽게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고, 애기 피부에도 자극이 안 가고요. 품질 및 유해 물질 관리까지 돼 있습니다. 이게 밴드형하고 팬티형하고 마찬가지로 둘 다 독일 더마 테스트, 피부 자극 테스트까지 완료한 제품이라서 뚱뚱한 아이들,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되게 뚱뚱했어요. 그래가지고 응? 여름만 되면 기저귀 발진이 좀 심하게 일어났었는데, 이때 또 마침 이제 아메이 기저귀로 잘 케어하고 이게 통풍이 잘 되기 때문에, 그리고 좋은 또 뭐라 해야 되지 이거를 잠깐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좋은 기저귀 원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그 트러블이 덜 나는데, 저희 아이가 엑스라지 차는 것보다도 더 큰 거예요. 거의 전보 사이즈를 차야 될 상황이 와서 아메이 웰로스를 더 이상 사용 못하게 됐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애기 걷고 전보 사용하는 그 여름에는 거의 기저귀를 벗겨놓고 살았었어요. 그 접히는 부분이 이런 발진이 좀 심해가지고. 그래서 발진이 있는 아이들, 피부 예민한 아이들한테는 특히 웰로스 베베스트가 너무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첫째 때도 기저귀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여기저기 써봤는데 좀 믿음도 안 가고. 근데 그때 어디선가 들었던 아메이가 생각나서 첫째 때도 기저귀는, 제가 아메이에 대해서 전혀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첫째 때는 그 수소문 해가지고 이런 그런 맘카페 같은 데서 이제 첫째 기저귀를 그 웰로스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기저귀도 많이 전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진짜 부드러워요, 그 기저귀 자체가. 그리고 잠시만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후아 할 건데요. 내추럴 순면 커버 생리대입니다. 저희 후아 생리대는 소형 21cm, 중형 24cm, 대형 28cm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팬티 라이너 19cm, 액티브 라이너 24cm 이렇게 있고, 그 소형, 중형, 대형은 다 날개가 있고요. 팬티 라이너랑 액티브 라이너는 날개가 없으니까 이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액티브 라이너는 요실금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나온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소형이 21cm인데 액티브 라인은 23cm예요. 그래서 엄청 넉넉한 길이고 폭도 넓어가지고 요실금 있으신 이제 언니들, 이모들 이렇게 추천해 주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또 이 후아의 특징을 보면 100% 유기농 순면 커버입니다. 3년 이상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토양에서 자란 100% 유기농 순면으로 만든 커버 고요. 사중 코어 흡수 시스템의 강력한 흡수력입니다. 고분자 흡수처를 써도 되는데, 그 대신에 천연 펄프가 함유된 사중 코어 흡수 시스템이 흐르는 분비물을 중앙에서 빠르게 흡수한대요. 제가 그 유한 킴벌리 영업부에서 그때 부장님인가 과장님인가 아무튼 어떤 분이 나오셔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 고분자 흡수체가 사실은 3대에 걸쳐서 이제 더 이상 유해한 물질이 아니라고
밝혀졌다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아메이는 그냥 아예 말이 나올 만한 거 그냥 쓰지 말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흡수체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특징은 접착제도 안 써요. 그래서 이 사중으로 유기농 수면 커버를 압축해가지고 눌러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후화 안심 설계로 보면 무색소, 무합성 착상료, 무염소 표백, 무농약, 무화학 비료로 안심하고 쓰셔도 되고 360도 생방지선을 만들어서 이게 잘 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추럴 수면 커버 오버나이트 42cm고요. 10개 4,400원이요. 진짜 싸죠. 제 소비자 중에 아메이는 비싸다고 그런 오해들을 갖고 계신 많아요. 그래서 이걸 44,000원으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정말 저렴하죠. 10개에 4,400원. 그리고 팬티형 오버나이트 있고요. 이건 입는 건데 소프트필 와이드 밴드와 신축성을 높인 힙커버로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해요. 이렇게 말로만 보면 아 그런가 보다 하는데 설마 뭐 이렇게까지 할까 하는데 제 친구가 90kg예요. 그래서 90kg인데 우리 거 써봐 진짜 좋아 이랬는데 야 나한테도 맞아? 나한테도 맞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맞아 진짜 입어봐. 네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90kg 친구면 진짜 얼마나 배가 크겠어요? 그랬는데 그 배 정말 편안하게 맞았다는 거. 그래서 이 신축성이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이 리뷰 달아주신 게 뭐냐면 그 언니도 70kg였어요. 그랬는데 이 언니는 다른 데 이렇게 팬티형 오버나이트도 입어봤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데는 그 배를 감싸는 그 부분들은 이제 좀 안 좋은 걸로 만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쪽이 좀 배가 간지럽고 그런다 했는데 우리 후아 거는 너무 부드럽고 자극이 없다. 그런 리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는 또 생각하기로 이 팬티형 오버나이트는 양이 많은 날에도 물론 좋겠고 그 어린데 초등학생들이 생리 시작할 때 있죠. 그때 이거랑 쫄바지 딱 입혀가지고 보내면은 엄마들 하루 종일 애기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이제 2, 3시쯤에 오면은 또 하나 갈아주고 이 정도로 이렇게 흡수도 잘 되고 냄새도 안 나고 수면이랑 안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샘 걱정 없고요.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신경이 훨씬 덜 쓰이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아 허브 뷰티 클렌저가 있습니다. 200ml짜리고요. 에코서트 인증했고 코스메비오 인증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둘 다 자연 유래 성분이 몇 프로냐? 우리는 97.1% 돼 있고요. 그 자연 유래 성분 중에서도 유기농 성분이 11.2%나 함유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성분, 유기농 성분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유기농 카렌듈라 추출물이래요. 이게 식물 그런 건데 이 식물 성분이 세정을 순하고 부드럽게 하고 센티드 제나륨 오일이라고 해가지고 이 이름이 어려운데요. 보니까 꽃이 있는 그런 식물들이라고요. 제라늄 해가지고 많이 나오던데 이 향이 되게 은은하대요. 그래서 세정 시에 상쾌함을 전달한다고 합니다. 네, 후와 이렇게 마치고 행복 한아름인데요. 우리 행복 한아름은 진짜 엄청나죠. 어, 롤티슈 행복 한아름 롤티슈 3겹짜리 35cm 해가지고 24롤 들어있고요. 이 한 개짜리는 ABC 주문이나 장바구니 SOP 전용으로만 그 주문이 가능하니까 이건 참고하시면 되고 롤티슈 3번들은 배달 주문만 가능합니다. 천연 코튼 펄프고요. 그중에서도 또 여기 유한킴벌레에서 또 말씀해 주셨어요. 자기 와이프한테 그랬대요. 내가 유한킴벌리 다니는데 일반 시중에서 사지 말고 휴지는 아메에서 사. 아메이에는 천연 펄프 중에도 1등급이 들어간대요. 정말 자부심으로 이건 이야기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리고 무향료, 무형광 증백제 롤티슈고요. 도톰하고 푹신하고 더블 쿠셔닝 엠보싱으로 흡수력이 뛰어납니다. 자연에서 찾은 바오밥, 모링가, 호호바 추출물을 티슈에 더해서 만져보시면 진짜 부드러워요. 닦아보셔도 부드러워요. 그래서 휴지는 천연 펄프 1등급인데 나쁜 거 전혀 들어간 거 없고 좋은 것만 더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저희도 애용자 중에 한 분이 휴지를 병원에서 딴 데 걸 잠깐 썼는데 너무 찝찝하다고 좀 병원으로 좀 갖다 줄 수 없냐고 했는데 왜 그런 거 하더니 휴지 뜯을 때마다 이렇게 먼지가 다른 데 거 너무 많이 나는 것 같다고 그렇게 또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들은 생산자 직접 배달 제품으로 배송비 없이 배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 한아름 미용 티슈 있는데 이거 200ml짜리 6개고요. 피부 자극 테스트 완료했고 한아름 키친타올 있는데 이거는 4D
DSL 엠보싱이라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엠보싱 포인트를 정교하게 포개서 넓은 공기층을 형성해 흡수력과 탄력이 우수하대요. 그래서 저희 거 키친타올을 저는 처음에 엄청 많이 뜯어서 썼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이 뜯어 쓸 필요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얘가 찢어지지 않아요. 물에 좀 젖어서 물 흡수를 너무 잘하니까 물에 젖어서 이렇게 뭐지? 구겨지기는 할 망정 다시 피면은 이게 전혀 찢어짐 없이 다시 다 펴지거든요. 그래서 다시 다른 걸 또 닦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흡수성과 탄력이 우수하다는 거, 국내산 녹차잎 추출물을 함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안 녹여지지? 컴퓨터가 말 안 되네요. 그리고 프라임팻인데요. 요즘에 진짜 집에 아, 아이들이 사람 애기들 말고 진짜 동물 애기들이 있죠. 우리 사랑하는 애기들. 그래서 아메에서도 프라임팻이라는 브랜드가 나왔는데요. 사용한 원료에 따라 구분되는 이 휴먼 그레이드와 사료 그레이드가 있어요. 그런데 휴먼 그레이드는 사람이 섭취할 수 있는 식품 등급의 원료만 사용하는 거고, 사료 그레이드는 사람이 섭취할 수 없는 사료용 등급의 원료를 사용하는 겁니다. 아메이 프라임팻은 당연히 휴먼 그레이드를 사용하는 그거고요. 보여지는 원료명은 모두 같지만 등급에 따라 사용된 원료, 공정 과정, 품질 수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동물성 단백질이라고 한들 휴먼 그레이드는 진짜 이 양고기나 뭐 생고기를 사용하고, 사료는 이렇게 육분을 사용한다고 해요. 그리고 식이섬유도 진짜 이렇게 야채들을 쓰는 게 아니라 이 사료 그레이드는 이런 박이라고 하는 펄프를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레인 프리포뮬러인데 식재료에 민감한 반려견에게도 부담 없이 급여하실 수 있도록 옥수수, 밀, 쌀 등을 첨가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합성 보존료, 합성 착색료, 합성 감미료 전혀 넣지 않았대요. 인공적인 화학 첨가물을 넣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사랑하는 우리 애완견들한테 이렇게 줄 수 있겠죠. 그리고 비타민과 미네랄을 넣었고요. 오메가3도 넣었습니다. 글루코삼이 개들이 나중에 늙으면 관절이 다 휘어져요. 저희 강아지도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비만한 개들이 많이 생겨나요. 왜냐면 먹을 것을 좀 조절하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그런 개들한테 도움이 되게끔 글루코사민도 챙겨서 넣었고, 식이섬유 장 건강 때문에 이렇게 넣었다고 해요. 그래서 종류는 세 가지로 연어 레시피, 양고기 레시피, 오리 레시피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고기, 연어, 양고기, 오리인데 각각의 또 식이섬유는 시금치, 마키베리, 병아리콩, 단호박 이렇게 각각 다 다르거든요. 렌틸콩, 치커리, 마키베리, 그다음에 병아리콩, 고구마, 토마토, 아사이베리, 슈퍼푸드 꼭 한 가지씩 다 넣어줬다는 거.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오가닉 샴푸가 또 있는데요. 500ml짜리고요. 12가지 자연 유래 성분, 유기농 식물 원료, 마트리카리아 꽃수, 오트밀, 를 넣어서 진정과 보습에 탁월하고요. 에코소트 인증 펫샴푸라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연 유래 성분에서 유기농 성분이 있어야 이 에코소트 인증을 받거든요. 코코넛 유래 식물성 계면 활성제로 깔끔하고 부드럽게 세정이 되고요. 식물성 계면 활성제 특징 아시죠? 잔여물을 남기지 않거든요. 그리고 피부에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그 와중에도 팔마로사 오일량이 편안함을 선사한다고 하고요. 다른 시중에 강아지 샴푸로 이제 애들 씻겨 보면은 이 씻기고 털 냄새라고 해야 될까요? 그 애완견 특유의 냄새가 조금 더 나요. 그 향이 섞여가지고. 근데 저희 걸로 샴푸 애기들 이제 그 씻겨주시고 나면은 오히려 그 냄새가 안 나고 은은한 이렇게 오일량이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랩 투투포입니다. 여러분 혹시 저희 그 워터케어 샤워기 필터 브랜드명 알고 계셨나요? 저는 오늘 공부하면서 랩 투투포구나 처음으로 알았는데요. 이 워터케어 샤워기를 다들 쓰고 계시죠? 요즘에는 먹는 물뿐만 아니라 이제 씻는 물도 좋은 물로 씻어야 내 피부를 보호할 수 있죠. 특히 염소 때문에 피부가 많이 건조해지는데 해제성 염소 제거 필터가 잔류 염소를 제거하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샤워 후에 샤워기 안에 남는 물까지 세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향균 볼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샤워기 안쪽에 강력한 물줄기, 바깥쪽으로는 부드러운 물줄기가 형성되도록 마이크로 홀을 배치했고요. 샤워만으로 스파에서 이 하이드로 테라피를 받은 듯한 기분을 느끼실 수 있으세요. 저도 이걸로 저희 애들 다 씻겨주는데 정말 너무
좋죠. 그리고 랩투투포 워터케어 세면대 필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면대 필터로 화장실 세면대도 설치하고 주방 세면대도 설치해서 먹는 우리가 식기류도 이렇게 깨끗한 물로 어, 정수해가지고 설거지해서 쓰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마지막에 이제 비디오까지 넣고 싶었는데 이렇게 긴 시간 들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Recording stopped. 와, 제 핸드폰이 뜨끈뜨끈해지네요. 와, 나 커피 디카페인 COE 있는 거 오늘 처음 알았어요. 디카페인, COE 이 세트 안에 들어있네. 제품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데 못 따라가겠어요. 종갓집 총각김치는 강력 추천입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아, 김진희 더님 정말 감사합니다. 음, 저기 페스텔로치 슈프림 EX 분유를 사 먹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사서 먹어도 되죠? 안 되나? 먹어도 되죠? 되죠. 이거 소도 우리가 지금 다 관리해서 키워서 만드는 거면 갱년기에 골다공 예방을 위해 우유 한 잔씩 드시는 분들은 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죠? 연세 있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이쪽으로 가시는 게 이렇게 관리해 놓은 분유. 아, 소 키운다는 얘기 오늘 처음 들었네. 음, 좋습니다. 자, 원포원은 이 97년도에 우리나라가 IMF 있을 때 우리나라 회사들이 현금이 안 돌아서 흑자 부도난 상태가 되니까 또 아메이는 또 외투 기업이잖아요. 외국에서 투자한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달러 다 빠져나간다부터 해갖고 좀 되게 약간 매국노 같은 그런 공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참 말도 안 되지만 어쨌든 그래서 한국 내에 우수한 제품을 가졌지만 흑자부도난 회사들을 아메이망에 런칭시켜서 어, 살려냈죠. 그래서 원포원이고요. 미국에서 하나 런칭되면 우리나라 제품 하나, 그래서 원포원, 하나 대 하나씩 이렇게 더 살려보겠다 해서 한 거고요. 실제로 한 14년 전에는 원포원에 뭐 가전제품도 되게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 필립스 제품들, 그다음에 딤체, 위니악 김치냉장고, 그다음에 캐리어, 에어컨, 막 이런 것도 다 들어와 있었는데요. 점점 인터넷 상거래가 이제 활성화되면서 그런 제품들은 빠져나갔어요. 네. 그런데 여전히 이제 살아서 아메이에 공급이 되고 있는 원포원들은 포인트는 적지만 생활용품들이잖아요. 진정한 마트 같은 느낌? 정말 좋은 게 너무 많죠. 자, 국내에서도 살리고, 근데 실은 이 회사들이요, 국내에만 납품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아메이는 글로벌이잖아요. 그래서 글로벌로 이 제품들을 수출하고 있어요. 대단하죠. 네, 수연 소면 같은 경우는 홍콩 아메이 같은 데 엄청 수출이 되고, 라면은 다음 주에 하겠지만, 하여튼 동남아 지역의 아메이 망에 런칭해서 수출도 하고 막 이렇게. 좋습니다. 자, 오늘 Y 아메이는요, 우리 부산에서 사바오 계시는 동영채 리더님. 하면 되나요? Recording in progres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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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리시죠? 잘 들립니다. 네. 저는 YMA라서 따로 PPT를 준비하진 않았고요. 그냥 좀 짧게 하려고. 어, 제가 처음에 아메이를 알게 된 거는 몇 년 전이었는데, 그 전까지는 제가 아메이라는 거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 다른 분들이 엄청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아메이가 들어온 지 30년이 넘었고, 다른 사람들은 이미 다 예전에 써보고 엄청 많이 써봤는데, 이제 알았다고. 음,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는데, 처음에는 그, 아메이로 알진 않았고, 아시는 분이 누구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해서 나갔는데, 그게 이제 정은주 스폰서님이셨거든요. 근데 그때 처음엔 뭐 아메이나 뭐 제품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있다가, 몇 번 만난 다음에 제품, 뭐, 카탈로그랑 이런 걸 보여주셔가지고, 저는 뭐, 영양제랑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관심도 없었고, TV에서 나오는 거를 믿지도 않았어요. 사람들이, 연예인들이 광고하는 거를 뭐,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광고하는 제품을 다 쓸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품을 믿지 않고, 효과도 믿지 않고, 그리고 뭐 어쩌다 한 번씩 들어오는 영양제 선물 같은 거나 이거 먹어봐도 별로 효과가 없으니까 더 믿지 않고, 뭐 먹지도 않고, 사 먹을 필요성도 못 느끼고 그냥 밥만 잘 먹으면 되지, 뭐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품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래서 처음에 먹었던 게 그래서 뭐 처음에 사업 설명이나 이런 거를 들어보기 전에 이제 뭐 제품을 한번 먹어볼게요 이랬어요. 써볼게요 이랬어요. 그래서 그 더블엑스랑 아세로라를 한번 사서 먹어봤어요. 그때 제가 그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교회 가려고 새벽기도 가려고 하면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엄청 허약체질이기도 했고 그래서 막 짜증이 나면서 막 일어나지는 거예요. 가야 되긴 하니까 일어나는데 너무 피곤한 상태로 맨날 깨니까 이제 짜증을 내면서 막 일어나고 이랬는데 더블엑스랑 아세로라를 먹은 지 한 2주 정도 지나니까 새벽에 너무 가뿐하게 일어나져서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품 감동 때문에 조금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전에 먹었던 제품들이 뭐 간간히 먹긴 했지만 효과도 없었고 그랬는데 얘는 먹어보니까 바로 효과가 나서 이게 뭐지? 막 이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관심이 좀 생겼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방 세제를 바꿔본다고 디시드랍스를 썼는데 제가 너무 게으르기도 하고 그래서 설거지, 청소 이런 거 엄청 싫어하는데 하기 싫어하는데 설거지가 조금만 있어도 엄청 이제 그것도 막 이제 짜증이 나는 거야. 하기 싫어서. 근데 조금만 이제 양이 이제 많아지면 더 이제 짜증이 나고 막 그 헹굴 생각하면 거품 헹굴 생각하면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이랬거든요. 그리고 막 손도 고무장갑을 안 끼고 설거지를 한 두세 번만 물을 막 묻히면 손끝이 막 까실거리고 일어나는 체질이라서 반드시 고무장갑을 끼고 그 설거지를 하는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했는데 고무장갑을 껴도 그 오래 사용하니까 고무장갑을 껴도 그릇에 기름기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그게 다 느껴져요. 고무장갑에 묻어있는 기름기, 그릇에 남아있는 기름기. 그래서 디시드랍스를 써봤는데 너무 금방 헹궈져가지고 기름기도 없이 막 설거지 시간이 3분의 1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평소 다른 세제를 쓰는 것보다. 그래서 그런 걸 써보니까 제품이 진짜 좋은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서 계속 이제 정은주 스폰서님을 만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처음에는 제품 감동이 있어서 이 제품은 믿을 만한 제품인가 보다. 막 그런 생각이 들어서 관심이 생겼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좀 지나서 그 수익 고수에 대해서 112를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112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제가 뭐 어디 뭐 네트워크 가서 설명을 들었다거나 뭐 그래 본 적은 없지만 그 그런 얘기 있잖아요. 불법 다단계나 좀, 그런 안 좋은 다단계들 하면, 뻔한 얘기잖아요. 먼저 가입한 사람들이 밑에 가입한 사람들한테 이제 그 사람들 이용해서 자기네들 돈 먹고, 막 다들 튀고, 막 이래가지고. 당연히 이제 그런 다단계나 네트워크는 이제 미리 가입하거나 먼저 한 사람들, 뭐 불법이 아니더라도 오래 한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져가는 시스템이다라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아예 그런 거는 쳐다보지도 않고 뭐 주변에 하는 사람도 없었지만 뭐 접근하는 사람도 없었고 설명해 준 사람도 없었지만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112를 설명을 딱 해주시니까 이게 너무 공평한 배분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듣고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걸 설명을 해주면 안 쓸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제품도 좋고 뭐
그 자기한테 들어오는 수익 구조도 공평하니까 같이 얘기를 해서 나눠서 쓰면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처음에 한두 번 듣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다 얘기해주면 다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저는 수익 구조를 듣고서 되게 공평한 배분 구조구나. 아메이라는 회사는 뭐 누가 사업을 하든 그거를 뭐 회사의 이익으로 돌린다거나 먼저 한 사람들의 이익으로 돌린다거나 뭐 그런 구조가 아니구나라는 거를 되게 느껴가지고 그때부터 좀 더 관심이 생겼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컴패셔닛 캐피탈리즘 책을 이제 주셔가지고 읽기 시작했는데 이제 거기 보면은 이제 기업 그 철학 같은 게 있잖아요. 지구를 훼손시키지 않아야 되고 사람한테도 해가 되지 않아야 되고 저는 그 이제 환경에 대해서 되게 뭐 관심이 많거나 막 운동을 하거나 이런 건 아니었지만 그 설거지할 때 거품이 막 이렇게 내려가는 걸 보거나 아니면은 막 그 빨래할 때 가루 세제를 막 한 뭐 반컵씩 부어서 넣는다거나 이럴 때 되게 좀 찔렸다고 해야 되나? 좀 마음에 불편하더라고요, 마음이. 그리고 어디서 이제 TV에서 들으니까 그 하천을 제일 오염 많이 시키는 부유물질이 쌀뜨물이래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는 쌀뜨물을 바로 버리지 않고 꼭 화분에 버리든가 이렇게 했었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할 때 마음이 되게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이제 아메이 그 세제를 알고 난 다음부터는 아주 마음 놓고 마음껏 막 이제 거기 적힌 용량대로 안 쓰거든요. 저 엄청 많이 쓰는데. 그런데 이제 마음의 가책 없이 막 그렇게 쓸 수 있다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제품을 왜 만들 수 있었는지 그 책을 보고 되게 깨닫게 되고 여러 가지 다른 사람 그리고 이제 그때 처음에는 그런 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뭐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지 내가 잘 살게 된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바탕이 깔려 있는 책이었잖아요. 근데 그 책을 읽었을 때는 제가 그때는 뭐 책을 많이 읽은 그런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인문학 서적이나 그런 거 관심도 없어가지고 뭐 별 느낌이 없었고, 일단은 이제 환경 보호에 대한 그런 거가 되게 많이 와닿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설명을 듣고 시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초기에 관심이 되게 빨리 생겨서 스폰서님이 되게 놀래하긴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저는 그 저도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아니면 호기심이 생기거나 그런 타입이 아니어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제품을 써보니까 관심이 생겼고 수익 구조도 듣고 나니까 관심이 생겼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그렇게 해서 아메이에 조인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팅에 나와보라고 이제 했던 것도 처음에는 조금 이제 광주라서 부담이 되긴 했었는데 그래도 부산에서는 어떻게 이제 미팅 같은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이제 처음에는 고민을 하다가 부담 없이 부담 없다기보다는 이제 좀 열심히 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그 YMA 시작했던 게 이제 제품에 대해서 되게 왔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그 여러 가지 다른 제품을 되게 경험을 많이 해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제 딴에는 도구나 기계에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나오는 뭐 25센트 라이드나 스캘프나 이런 거난 이제 열심히 해서 살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경험을 많이 해보니까 이제 효과가 있는 제품들은 계속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한테. 뭐 저절로 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만나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제가 제품 감동이 없는 거는 카다록에 있는 얘기만 그냥 해주게 되더라고요. 아무 느낌 없이. 예, 근데 이제 디시드랍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12,000원짜리 해봤자 PB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걸 갖다가 막 10분씩 얘기를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경험이 쌓이니까 다른 사람 다른 제품을 써보고 빨리 제품 감동을 느껴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품 감동이 없으면 가서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정성 들여서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좀 제품을 써보려고 되게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cording stopped. 아유, 감사합니다. 설거지할 때 마음 편하게 한 경우에만 시키고 할 수 있다는 그거 진짜 되게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 아, 그리고 설거지 시간이 확실히 줄긴 줄어요. 습진도 없어지고. 그죠? 손도 안 땡기잖아요. 맨손으로 해도 이렇게 손이, 이렇게 거치고 이런 게 없어지잖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 아, 우리 동영채 리더님은 천재예요. 한 번 말하면 엄청 잘 알아들어요. 그래서 정은주 님, 천재가 나타났어요. 저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한 번 듣고 알아들으세요. 어, 좋아요. 부산에서 바람을 일으켜 주세요. 자,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시스템은요, 지난주에 우리가 뭐 했냐면, 아메이의 중요한, 사업의 시스템들이 있는 그 후원 시스템이랑 너츠앤볼트랑 탱코아에 대해서 전반적인 얘기를 했고요. 오늘 그 이제 너츠앤볼트 어떻게 하느냐, 어떤 식으로 하냐, 이거에 대해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드림 빌딩. 꿈이 제일 중요해, 꿈이. 그렇죠. 꿈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 사업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드림 빌딩 강의를 강진숙 리더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진숙 리더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Recording in progress. 화면 공유가 됐나요? 네, 아, 됐어요? 네, 슬라이드 쇼로만 바꿔주세요. 슬라이드 쇼. 됐나요? 좋아요. 네. 안녕하세요. 강진숙입니다. 오늘 우리 시스템 드림 빌딩에 대해서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기 우리 오늘 꿈을 세우는 거잖아요. 아메이의 아메이의 그 자본금은 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아메이를 만나서 꿈이라는 얘기를 처음 들어보고 시작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꿈을 꾸면서 이제 내 꿈을 생각하면 잠을 못 자는 것 같아요. 혹시 리더님들도 혹시 잠 못 들게 하는 꿈이 있나요? 저는 이게 예전에 꿈이었거든요. 이게 초창기 때 나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한번 꿈을 만들긴 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무작정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붙이고, 두 번째는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꿈을 가시화해야지, 내 눈에 이렇게 보는 곳에 자꾸 붙여놔야지, 이걸 보면서 또 이렇게, 좀 내가 좀 좌절했을 때나 이럴 때 또 다시 한번 보면은 또 희망도 생기고, 자꾸자꾸, 그래서 제가 지금 제 뒤에 내 방에 꿈 드림 보드를 달아놨거든요. 그러면 일어나자마자 눈에 보여요.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어떤 분들은 그 꿈 보드를 막 어디 처박아 놓으신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항상 내 눈에 잘 띄는 곳에 놔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성공의 주 재료가 있대요. 그게 바로 꿈인데, 꿈에도 주재료가 있대요. 꿈의 주재료는 결핍이래. 결핍이 많은 사람이 꿈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잠깐만요. 제가요 위에가 뭐 글씨가 있어가지고 꿈이 제가 위에가 잘 안 보이네. 위에 걸 안 보이게 하는 거는 없나?
안 된다. 음, 지금 잘 나오고 있어요. 좋아요. 네. 아, 제가 여기 위에가 뭐가 붙어 있어가지고 안 보여가지고. 꿈, 도전, 성공. 어, 우리 이런 거를 평소에 생각해 봤나요? 평소에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 아메이를 시작하면서 꿈, 도전, 뭐 성공 이렇게 얘기하길래, 근데 우리가 꿈, 도전, 성공, 이거는 진짜 꿈 특히 결핍이 있어야지 꿈이 큰 거잖아요. 근데 진짜 내게 이렇게 부족한 거, 자, 여기가 뭐가 안 보여가지고 긴장이 돼서 잘 안 되는데, 결핍은 저한테는 진짜 가난인 것 같아요. 근데 내게 진짜 부족한 거, 음, 결핍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삶이 많이 달라진대요. 어떤 사람은 결핍으로 인해서 좌절하지만 어떤 사람은 결핍을 승화력, 경쟁력으로 승화시키는 사람도 있는데, 또, 이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데,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 꼭 원하는 것, 이것만 하고 싶지 않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이것만 하고 싶지 않은 게 설거지, 뭐 좀 요리 이런 거고, 또 이것만은 꼭 해보고 싶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이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뭐, 이렇게 살고 싶다. 이런 간절함들이 있고, 음, 믿음, 이 꿈과 도전 성공은 우리가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진짜 보이지 않지만 내가 내 자신을 믿고 된다는 확신, 이런 게 있어야지 이런 거를 실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음, 믿음은 희망이고, 희망이 있으면 지금 자신의 환경과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사람들이 진숙이는 되게 밝아 보여, 이렇게 즐거워 보여 이렇게 물어봤을 때 사람들한테 그러거든요. 나는 희망이 있잖아. 그 아미를 알기 전에는 희망이 없었는데 아미를 알고부터는 희망이 생겼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즐거운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그냥 밝게 웃고 다니고 이렇게 다니는 거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내는 거죠. 진숙이는 좀 다르구나. 그렇게. 그리고 믿음이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사람들이 도전하지 않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리고 꿈을 이렇게 생각할 때 실현될 가능성이 아주 적거나 전혀 없는 헛된 기대나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꿈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꿈을 주고 희망을 이렇게 줬을 때 희망이란 거는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꿈과 희망이 꼭 내 것이 아닌 것 같죠. 평소에 쓰지 않는 단어라 좀 낯선 것 같아요. 그리고 성공이라고 생각하면 엄청 거대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꿈은 어린 애들이나 꾸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도전하지 않는 이유가 두려움 때문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근데 저번에 내가 읽은 책 중에 그런 구절이 있더라고. 용기는,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는 용기가 없기 때문에 내가 우리 파트너들이 맨날 이렇게 뭐 어디를 갈까 말까 이렇게 막 고민하고 이렇게 좀 자신이 없다고 하시는 분한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용기를 내요. 그러거든요. 용기. 근데 용기를 이렇게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이 구절이 있더라고요. 용기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안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래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 들 때, 그래, 내가 한번 용기 내보자. 이렇게 한번, 어차피 안 해도 좀, 그러고, 할까 안 할까 이렇게 생각 들면 저는 그냥 하라고 하거든요. 그걸로 맨날 이렇게 갈등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이 두려움도 없어지고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도전하지 않는 이유 중에 자포자기. 아예 그냥 자기가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냥 성공은 정해져 있는 특정 인물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설마 내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미리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음, 그리고 또 도전하지 않는 이유는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 이 정도면 됐지. 그리고 목표가 없는 거. 그리고 내 자신을 잘 모른다는 거. 언제가 기쁜지, 좋아하는지, 슬프고 이런 것들. 그리고 삶의 의미, 목표가 없는 것들. 제가 이렇게 많이 돌아다녀 보면은 예전에는 저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삶의 의미가 없게 그냥
태어나서 그냥 왜 내가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그 뭐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살았던 것 같아요. 아무 의미 없이. 근데 아메이를 만나고 나서 삶의 의미를 찾은 것 같아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슨 사명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그 아메이 목표가 있잖아요. 이 목표가 뭔지 아는 삶하고 이 목표가 없는 삶하고는 엄청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 있고 삶의 의미가 있으니까 이 삶이 즐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안 넘어갔지? 음. 이거 맞나? 잠깐만요. 그래서 우리가 잘 나오고 있어요, 리더님. 뭐가 앞에 화면이 뭐가 자꾸 뭐 있어가지고 가려져가지고 글씨가 안 보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꿈을 설정해야 되는데 우리 꿈 설정할 때 커다란 꿈하고 간절한 꿈하고 소소한 꿈 이렇게 구체적인 꿈 이렇게 설정을 해야 돼요. 꿈도 막 우리가 꿈이 이렇게 작으면 우리가 장애물이나 이런 거 만났을 때 그 구덩이로 쏙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내 꿈이 엄청 크면은 진짜 어려움, 난간 이런 것이 작게 보이기 때문에 큰 꿈이 그냥 쑥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꿈을 꿀 때 간절한 꿈과 소소한 꿈을 꾸는 거는 내가 진짜 간절하면 진짜 포기하고 싶을 때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 간절한 꿈 하나 잡고 진짜 가는 건데 내가 진짜 반드시 하고 싶은 거, 꼭 해야만 하는 거. 나는 진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이것만 진짜 하고 싶지 않아.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간절한 꿈. 그리고 진짜 조그만 꿈이지만 그거 그 꿈을 생각할 때 이게 웃음이 나오는 그런 소소한 꿈도 진짜 이 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꿈을 꿀 때 구체적으로 날짜와 시간, 장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구체적인 꿈도 중요해요. 저도 뒤로 안 넘어가요. 오메. 이거를 잠깐만요.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꿈부터 얘기하겠는데, 제가 처음에 이 첫 번째 사진은 처음에 내가 나왔을 때 찍은 사진이거든요. 아미하게 처음에 나왔을 때. 근데 저 많은 사람들이 진짜 아미가 좋아서 나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커다란 꿈은 기회를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후원하고 싶은 게 제 꿈이에요. 제가 그 아미로 기회를 찾았기 때문에 진짜 열심히 살았지만 기회가 없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을 모두 찾아가지고 이렇게 후원하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 커다란 꿈은 100명의 FCA 중에 제가 거기에 들어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컴패션 후원하는 그 막 50명, 100명도 이렇게 후원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아메이에 여기 접속되면서 교회를 이제 알게 되고, 그리고 이면지 스폰서님이 자꾸 강의하시다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교회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 사람 분명히 태어난 이유가 있대요. 예전에는 그런 생각하고 살았겠어요. 그냥 살기 바빠가지고 그냥 일만 하고 살았지. 근데 내가 그걸 딱 듣고, 그러면 나도 분명히 태어난 이유가 있을까? 그러면서 자꾸 여기에서 강의하시는 분들이 교회 얘기를 많이 해서 제가 교회를 다닌다고 다녔는데, 그때는 가방만 들고 다녔어요. 그냥. 근데, 이번에 그 새로 이렇게 제가 일을 당하면서 진짜 힘들었거든요. 근데 소비자 중에 엄청 신실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항상 이렇게 그분의 행동을 보니까 제가 본받고 싶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언니 교회에 가고 싶어. 그래가지고 그분 교회에 갔다가 진짜 제가 은혜 받고 제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너무 제가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묵상 기도하면서 진짜 그 마음의 불안함 이런 것들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항상 사업이 즐겁고 불안할 때마다 기도하는 법을 알아서 기도하고 이런 걸 알게 되면서 또 11조를 왜 해야 되는지 알게 되면서 11조를 해야 되겠다. 많이 하고 싶다. 많이 벌면 내가 11조도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모 여기에서 많이 도움도 받고 이 사모 교회 이렇게 하여튼 기부 많이 하면 이 사회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커다란 제 꿈이에요. 그리고 여기 또 간절한 꿈을 꾸라겠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간절한 꿈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번에 그 풋고옥 있잖아요. 풋고옥을 우리 이제 친구들이 진짜 데리고 가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비행기도 처음 타봤잖아요. 근데 어 제가 제일 이제 애들은 해줬는데 우리 부모님한테 한 번도 안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시집 가가지고 효도 한 번도 못 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북극을 도전하는 이유가 우리 부모님을 꼭 데리고 가고 싶어요. 우리 부모님 해외여행 한 번도 못 가봤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또 간절한 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진짜 간절한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집 대출금 이런 것들 제가 그런 거 빨리 막 갖고 싶고 그것도 제 간절한 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우리 비상이 치앙마이 갔다 온 뒤로 사업의 비전을 보고 너무 아들하고 이렇게 막 대화하면 즐겁거든요. 우리가 대화가 통하는 유일한 아들. 20대 재정적 자유를 찾은다고 했거든요. 그래, 그럼 너 FCA 되자, 엄마랑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이번에 전국체전 하고 있으니까 17날 대회한다 했거든요. 그래서 집에를 안 와가지고, 대회가 부족해가지고 있는데,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간절한 꿈, 우리 파트너님 다 같이 잘 살고 싶고, 여행도 같이 가고 싶고, 거기에서 이렇게 하하호호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진짜 매달 400만 원만 이렇게 나오는 캐시백, 진짜 400만 원 이렇게 나와야지 제가 생활을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런 거 보고 진짜 간절하게 뛰어야 되겠어요. 아멘. 근데 제가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내가 아멘 일을 하지 않고 만약에, 다른 일을 해서 식당 같은 데, 우리 비상인데도 그 얘기 했거든요. 식당 같은 데 들어갔거나 뭐 이런 그냥 일자리에 들어가서 엄마가 아멘을 몰라가지고. 근데 아빠가 없는데 그러면 얼마 희망이 없을 거야. 맨날 정해진 월급이 나오고 더 이상 늘지 않는다면 내 생활은 너무 생활고에 찌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비록 좀 적지만 200이 되고 300이 되고 400이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메가 너무 좋아요. 지금이 힘들어도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희망이 있기 때문에 항상 즐겁고. 그리고 세 번째, 소소한 꿈. 이게 소소하지만 내가 웃으면 이렇게 이렇게 좀 웃음이 나오는 이런 소소한 꿈도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맨날 들은 건 마돈나거든요. 몸매 이쁜 마돈나가 아니고 제가 모임 자리 이런 데 가면은 진짜 저렇게 한번 쏘고 싶은데 한 번도 쏘고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딱 내 꿈이 뭐냐면 사람들이 먹고 있다가 중간에 내가 나올 때 딱 계산을 하면서 마지막에 돈 내고 나오는 나. 이런 마돈나가 좀 되고 싶긴 해요. 그리고 우리 언니들이 쇼핑도 좋아하고 또 좋아하고 막 이러는데 언니들은 뭐 살 때 그냥 내가 그냥 다 맨날 돈 내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우리 스폰서님하고 파트너님들도 막 내가 밥 다 사주고 우리 애들도 용돈 팍팍 주고 부모님 이렇게 제가 식품을 솔직히 좀 미안하게 엄마 좀 사서 드세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드린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진짜 아메 식품 좋잖아요. 먹어지면 엄청 건강해진다는 거 아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진짜 아메 식품 실컷 사드리고 싶어요. 배 터지게. 그리고 이거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그리고 아이고 씨, 오늘은 제 마음대로 뭐가 안 되네.
마지막에 아까 현상이랑 같이 집 짓고, 그 다음 집 지어가지고 살고 싶고, 그리고, 아홉 번째는 제가 그 테슬라를 사고 싶어요. 테슬라는 왜 사고 싶냐? 이게 넘어와서 또 돌리는 거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그냥 얘기를 할게요. 테슬라는 제가 맨날 차 몰고 다닐 때 너무 졸려가지고 운전하면서도 많이 졸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차도 사고 싶고, 세계 여행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소소한 꿈이 갑자기 엄청난 꿈으로 커져버렸는데, 그런 소소한 꿈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인 꿈도 필요해요. 진짜 구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한번 써봤거든요. 2024년에 사파이어가 꼭 되고, 그 다음에 25년 동안 에메랄드가 돼서 재정적으로 자유를 찾고, 그 다음에 3년 후에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가 돼서 ECG까지 되는 이런 구체적인 꿈도 한번 적어봤어요. 꿈꾸는 공식이 있대요.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 생각하면 전율이 도는 것이 생생하게 꿈꾸는 것이다. 사람은 사람의 뇌는 현실과 상상을 구분할 수 없대요. 우리가 레몬 한번 생각해, 눈 딱 감고 레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레몬을 깐다. 그리고 하나씩 뜯는다. 그 속에 씨도 하나씩 있죠. 그럼 그걸 깨문다. 그럼 어때요? 입에서 침이 막 고여하고 나오죠. 어. 우리 사람의 뇌는 현실하고 상상을 구분할 수 없대. 그래서 항상 내 꿈을 상상하면서 나는 다이아몬드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실천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대로 이렇게 현실이 된대요. 그래서 쓰고 읽고 생생하게 상상하고 글로 적고 읽기. 이게 1100배의 효과가 있대요. 예전에 글로 적는 게 나의 꿈, 나의 인생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그 시스템에서 적은 적이 있거든요. 이때 진짜 저는 한 두 번 정도 적었는데 이거를 적는 거하고 안 적는 거하고 엄청 큰 거 같아요. 제가 이거를 구체적으로 써놨기 때문에 이거를 항상 보면서 더 꿈을 꾸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지로도 저장을 하는데 아까 내가 봤던 그 드림 빌딩 해놓은 그 처음에 보셨던 그것을 자꾸 걸어놓고 자꾸 봐야지 제가 힘들고 거절당했을 때 자꾸 내가 맞아 저것 때문에 시작했지 이렇게 사진으로 자꾸 봐야 돼. 그리고 명상 기법, 동영상이나 영화 같은 거 제가 음, 그 동기부여 영상 같은 걸 많이 보거든요. 좀 힘이 떨어지거나 이랬을 때. 그래서 이 영상 기법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장소 기법은 내가 거기 어디에 뭔가 가고 싶다. 그러면 그쪽 가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리고 나와 늘 대화하고 생각하기. 음, 내가 어느 순간에 힘들고 공부했을 때는 항상 나하고 좀 대화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진숙이, 너 왜 이거 해? 그리고 너 진짜 힘들 때는 너 누구 때문에 하는 거야? 우리 애들하고 같이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러면서 스스로 나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생각도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리고 항상 우선순위가 꿈인 거죠. 그래서 미래 일기, 미래 일기도 쓰는데 예전에 미래 일기도 막 써가지고 그런 것도 막 미래 드레스도 있고 막 이런 것도 막 쓰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된다는 확신 갖기. 내가 미래에 된다는 그 확신이 진짜 중요한 거야. 내가 만약에 20년 후에 진숙이가 지금으로 돌아와서 나한테 얘기를 해. 근데 네가 진짜 20년 후에는 FCA가 돼 있어. 이렇게 하면 지금 행동하는 게 완전히 틀려진다는 거죠. FCA 될 건데 이렇게 당당하게 다른 사람한테 가서 암에 얘기하고 기회를 전달하는데 내가 된다는 확신이 없으면 그냥 흐지부지 이렇게 자신감 없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 행동으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노력하는 게 좋은가, 꿈꾸는 게 좋나, 이렇게 꿈꾸는 능력하고 노력하면 이제 행복한 것 같아요. 그리고 속도보다는 방향, 빨리 가는 것보다는 바른 방향이 중요한 것 같은데, 음, 시스템을 꼭 활용해가지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탱코화, 우리 시스템에 탱코화 있잖아요. 탱코화는 마이웨이 내 방식대로 말고 우리가 여기 정해진 시스템대로 활용하면서 시면 되시고, 열심히보다는 바른 선택, 열심히 산다고 다 잘할 수 있을까요? 그냥 성공자들이 있는 곳에서 함께 있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다른 사람의 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열심히 하고 나는 꼭 성공해야 된다고 다른 사람들 가서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 내가 진짜 성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런 자잘한 환경에서도 내가 돼야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될 수 있고 또 나도 다른 사람들한테 나도 이렇게까지 됐는데 성공했잖아. 그러면 너는 나보다 다 나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어. 이런 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 역행자를 책을 읽고 거기에서 막 이렇게 동영상도 좀 제작해보고 인스타도 막 해보고 막 이런 걸 많이 해보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때 동영상 제작하는 거를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만든 건데 그때 우리 그 드림보드 우리 리더님들이 만든 동영상인데 그거를 제가 세로로 찍었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그 잡을 때 가로로 찍으라 하더라고 동영상. 근데 그때는 몰랐기 때문에 지금 제가 찍은 게 화면이 좀 세로로 뜨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이거를 그때 리더님들한테 그냥 보여주기도 싶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만든 영상이에요. 이게 뭐냐면 드림보드 우리 리더님들이 우리 집에서 드림보드 만들고 자기 꿈 발표하는 내용이에요. 한번 가보실게요. 제가 이 동영상을 만들면서 저는 아미에서 제일 좋은 게 저희 꿈도 있지만 우리 리더님들이 이렇게 꿈꾸고 또 성장하는 모습 보면 제가 엄청 뿌듯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기 드림보드 만들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분들이 너무 그거 발표할 때 행복해 하시고 그냥 즐거워하시고 막 그런 모습들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기 아미 하다 보면 진짜 평범한 사람들이 리더가 되고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이번에 우리 연숙 리더님이 피납하면서 저기 부산국제영화제 갔다 왔잖아요. 그렇게 너무 그냥 일상 평범했던 사람이 멋진 리더가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렇게 사람이 성장하는 나보다 내가 성장하는 것보다 밑에 사람이 더 성장하는 모습이 너무 좋고 그 사람이 또 잘 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아메이 너무 매력 있고 진짜 나보다 다른 사람 더 잘 살게 해야지 더 큰 보상을 주는 진짜 좋은 사업이다. 저는 그래서 항상 꿈을 생각하면서 제 꿈을 자꾸 이렇게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문구를 제일 좋아해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든 당신의 생각대로 된다. 진숙이 생각대로 된다. 이렇게
오늘 좀 제가 저번에 한번 그 강의장에서 엄청 한번 실수해가지고 던적 있어요. 근데 그 뒤로 자꾸 이게 한번 자꾸 이제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강의가 자꾸 하면 이제 떨리고 잘 안 돼요. 아, 그래서 오늘도 진짜 열심히 한다고 준비했는데 또 뭐가 하나 막히니까 거북돼갖고 잘 안 됐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그냥 내 꿈 붙잡고 못해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제 진짜 오늘도 좀 버벅거리고 소통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모두 FCA 되시기 바랍니다. Recording stopped. 아는데? 원래 컨셉인 것 같은데. 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유 풀면 되죠. 감동이네요. 다른 사람이 성공하는 게 온전히 기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그냥 정말 구조적인 문제, 그러니까 해결돼야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스토리 들려주셔서, 그리고 시생 강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부산 갔다 와서 힘드셨을 텐데,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급하게 했어요. 에이, 그래서 너무 멋지네요. 어제 사진까지 업데이트 해가지고, 바로. 자, 오늘 사실 이 미팅은, 멀리 광주, 목포보다 멀리 살고 계시고, 아직 시스템 접속이 안 되는 리더님들을 위해서 기획됐어요. 그래서 그 리더님들의 애프터를 다 같이 들으시는 게, 같이 듣고 응원해 주시는 게 이 미팅의 의미잖아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조성숙 리더님, 카페에서 퇴근 못 하시고, 애프터 해주세요. 음소거 해지하고요. 음소거 돼 있어갖고 목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19 들었다 해서 정말 죄송하고요.